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같이 읽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 정도 되는 글은 쉽게 쉽게 읽어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문장이 길지? 무슨 말인지 음, 알겠어? 자, 이런 글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어? 이 아주 전문적인 내용인데, 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글을 읽는다는 거는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이해를 못할 것은 없다. 잘 써져 있는 글은 글만 보고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히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내용 중에 우정이나 또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굉장히 쉬워 보이는 주제가 있는 글을 읽으면은 그런 글이 오히려 어려워. 너무 쉽거나 어렵거나 특히 혹시나 시험 문제에 그런 글이 나온다면 그건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뭐 문장이나 뭐 인공지능 생성 모델 이거를 우리 고등학생들이 아무도 안 배우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되는 순간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내용은 어려워도 글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긴 문장을 읽고 따져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는 뭐다? 확산 모델은 음, 확산 모델이 어떻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확산 모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거구나. 그러면 확산 모델이 뭐야?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로군. 그런데 뭐 모델이라는 게 뭘까? 왜 모델이라고 할까? 모델 하면은 뭐 패션 모델밖에 난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확산 모델이나 인공지능 생성 모델에서 이 모델이 뭔지 알아?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모형을 이야기해요. 모형. 근데 어떤 모형이냐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요거 좀 더 개선해서 저렇게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또 개선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이게 모델 1번, 모델 2번, 모델 3번이야. 1, 2, 3번.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본 것, 시범 케이스지. 시범 케이스가 전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 모델 하면 인공지능으로서 인공지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란 말인가? 모델. 그렇지, 그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 모델, 여기서 인공지능 생성이 들어가면 인공지능을 만든 것 중에 뭔가 하나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생성 모델이 사람이 생성했다는 말일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생성한다는 말일까? 그건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거는 이제 알 수 있으려면 글에 그게 쓰여 있어야 돼. 어딘가에 쓰여 있으면 나는 알고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글 안에 이것이 안 쓰여 있으면 혹시나 이게 문제의 한 내용이다, 지문이다. 그럼 그걸 묻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다시 그래서 확산 모델이 어떤 모델?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델인데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만들어 본 것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 하나 이거지. 근데 그게 이제 또 확산 모델이래요. 뭔가 퍼진다는 뜻인데 인공지능이 퍼질까? 인공지능이 무슨 부어오르는 두뇌처럼 퍼진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이것도 역시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예, 이 글을 잘 읽는 능력이 있어도 이것은 얼마든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서 확산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무엇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걸까?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 요 말도 줄여서 어려운데 영상이 뭔지 알지?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 네. 동영상을 복원한다. 복원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되살린다는 거예요. 뭔가 망가진 것을 되살린다는 뜻. 복원. 요런 네. 한자어는
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단어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영어처럼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되지. 그 생성은 만들어내는 거죠. 영상을 생성해내는 것은 유튜버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생성이다. 네. 그런데 확산 모델이, 즉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했으니 인공지능의 어떤 하나의 사례가 어떤 인공지능이 영상을 생성을 해낸다는 이야기군. 그 다음에 변화는 고친다는 이야기, 바꾼다는 이야기라고. 예를 들면 칼라 영상을 흑백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이 변환이고, 화질을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변환일 수가 있겠고, 색깔을 완전히 파란색은 빨간색, 빨간색은 파란색 이렇게 바꾸는 것도 변환이겠고, 찌그러뜨리거나 느리거나 해가지고 모양을,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서 확산 모델이 이런 영상을 뭔가 하는 것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이 영상이나 문장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음성을 만드는 인공지능 확산 모델이, 말이 긴데 결국엔 하나예요. 인공지능이 영상을 되살려내거나 복원, 새로 만들거나 생성, 뭔가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는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영상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니까 그런 걸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특히 잘한다. 그것도 특히 잘하지 않을까? 지가 만드는 건데 지가 뭐 못할 거 뭐 있겠어.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다시 이 문장이 그 말인 것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문장이나 영상, 음성에서 이거 빼고 이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의를 여기다 집중을 시키고, 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이, 어떤 확산 모델이 영상을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영상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인데 그런 걸 잘하는 인공지능이 이걸 잘해. 뭘 영상을? 그거 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제 자, 이런 문장을 읽으면 대학을 나온 사람만 잘하느냐? 아니야. 대학을 나온 사람도 이걸 처음 읽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 뭐가 어떻다는 거야? 뭐가? 확산 모델이. 무슨 확산 모델이야?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서 확산 모델은 뭘 잘한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뭘 잘한다는 거. 뭘? 영상의 복원 생성. 예. 그러면 주어, 목적어, 수로. 각각의 주어, 목적어, 수로가 길 뿐 단순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했더니 다음 문장을 보면은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두 번 여기로 연결이 딱 됐으니까 아마도 확산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군.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서 확산 모델이니까 인공지능 생성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가 확산 모델인 거지. 확산.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인공지능들 중에서도 확산 모델이 아닌 인공지능이 있다는 이야기군. 그런데 그래, 인공지능 중에서도 확산 모델은, 이 모델은 어떠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을 이해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했다가 이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딱딱딱 쉽게 이야기하면 돼. 왜냐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팍팍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모르는 걸 아는 체 한다고 또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첫째는 계속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학생이 잘 모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확산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게다가 문장이 길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발상은 어떻다? 원본 이미지에, 예를 들면 이런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했다가, 노이즈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노이즈는 뭔지 알지? 잡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리에서의 노이즈는 잡음이고, 영상에서의 노이즈는
뭔가 약간 뭐 흠집 같은 거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추가했다가 방금 내가 하나 긋고 두 개 긋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것도 넣고 이런 것도 넣고 이런 것도 넣고 이렇게 네. 추가했다가 그러니까 두 단계로 추가를 했지. 파란색을 넣고 녹색을 넣고 이 노이즈를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다시 제거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는 거지. 다시 제거해 나가면 어떻다?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그 우리가 본 거 그대로예요. 그게 그 말이야. 그래서 잘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은 다시 확산 모델이나 인공지능 생성 모델이나 기본 발상어 원본 이미지 노이즈 뭐 어려운 이야기 나오면 아, 그 내용은 잘 짚어보면 쉬울 수밖에 없다. 주로. 그래서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이거 읽을 때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은 어려워져. 그런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익숙하지 않고 문장은 길게 느껴져서 어렵다. 어려움의 핵심은 기억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되는데 기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해답은 하나. 여러 번 읽어서 기억을 해줘야 돼. 약간 외우듯이. 자, 그 다음에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요것도 이제 방금 그거죠.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흠집 같은 거, 이게 이제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노이즈다. 값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소리에서는 음향에서는 잡음이 노이즈고 영상에서는 생긴 것, 선이나 뭐 이런 시각적인 것이 노이즈인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값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여기서 왜 수학적인 값이 나오지? 값 하면은 뭐 숫자가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 이게 뭐다? 이런 것을 값이라고 부르는구나.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되면 인공지능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 현재 기술로는 컴퓨터에서 처리하는데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는 인공지능 안에서 즉 컴퓨터 안에서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숫자화 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쓰거나 뭔가를 지우거나 하면 전부 다 이게 숫자 계산으로 처리가 되고 뭔가 썼다고 하면 그게 쓴 값, 없앴다고 하면 없앤 값, 지운 값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값이라고 말하는 건 있어.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뭐랄까 지식적인 거 약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지. 어쨌든 노이즈를 이런 것들을 값이라고 부르고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그러니까 원하는 딱 모양새만 들어있는 선이나 이제 점이나 이런 것들만 들어있는 그 이제 값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뭔가 이해할 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거구나 한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봤을 때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값은 숫자인데 사실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아는 것은 쉬운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항상 어려워. 이게 어디에서도 어렵냐면 수학에서도 어려워요. 그 수학 계산하다 보면 이건 이거라고 이건 A라고 하자 딱 해놓으면 나중에 A가 뭐였는지 까먹어.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대략적으로 외워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쉬워지고 다른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이즈를 이렇게 값이라고 부르고 이때 값은 그 다음에 여기선 당분간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라고 기억하는 거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이 읽는 거지. 읽기에서 잘하려면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아까처럼 파란 거 선을 더 긋고 녹색 선을 더 긋고 또 필요하면은 노란 선을 더 긋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씩 더 많이도 할 수 있겠죠.
더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막 더해 놓으면 이게 확산 이미지로군. 나도 지금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고 이 사람이 쓴 이글 안에서 확산 이미지는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확산 이미지가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그렇겠지. 뭐냐면 여기에다가 다시 뭐 노란 거 더 많이 칠하고 녹색 많이 칠하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잘 이해하고 나면 그 말이 그 말이기도 하고 뭐 내가 생각할 만한 생각을 이걸 쓴 사람이 했구나. 여기에 도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꾸로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일부러 알 수 있도록 뭐 녹색하고 이렇게 놓고 단계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도움이 되는 상태지.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여기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약간 녹색 지우고 요건 빨간색은 노이즈가 아니고 녹색이 노이즈고 파란색이 파란색과 녹색이 노이즈고 노란색은 녹색이고 빨간색은 녹색이 아니고 노이즈가 아니고 이렇게 딱 되면은 빨간색이 지워졌으니까 다시 살리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요 말이 되겠어. 그래서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정말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요것도 지금 오늘 계속 반복을 할 거야. 뭐냐면 내가 일부러 했던 말도 하고 하는데 잘 알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다. 노이즈 생성기. 아까처럼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뭐 게 있는데 노이즈를 넣은 거 파란색 같은 거 넣은 거 이것이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여기서 이미지 연산기가 들어가는 거는 뭘까? 이미지 연산이라고 하는 건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넣는 것을 이걸 계산하는 걸까?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알 수 있는 거는 짚어보면서 읽어야 돼요. 글을 읽었는데 어렵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이 책에는 나보고 읽으라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험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인데 나한테는 어려운 거야. 주로 왜 어렵냐 하면은 한 번 쓱 읽고 소설이나 시처럼 한 번 쓱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글은 진짜 수필이나 소설밖에 없고 그것도 일부 내가 좀 재밌게 보는 몇 개의 소설만 있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 나오거나 점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면은 조금씩 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거. 나도 쉽게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말은 이렇고 저 말은 저렇구나라고 따지는 거지.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알겠다고 하고는 절대로 안 한다. 쑥 읽으면 재밌는데 이렇게 짚어나가려고 하면 힘들거든. 공부는 근데 다 힘들지 않으면 남들보다 나아지는 공부가 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자 다시 그래서 노이즈 생성기는 노이즈 생성기는 뭔지 알겠다. 이미지 연산기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잘 모르겠다. 뭔가 이미지니까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연산이니까 뭔가 계산을 하는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해주고 노이즈 예측기 이것이 노이즈고 저것이 노이즈가 아닌가로 예측을 한단 말인가? 이것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예측이니까 이제 대충 짐작만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순확산은 뭔가 쭉쭉쭉쭉 더해진 거고 역확산은 뭔가 쭉쭉쭉 거꾸로니까 거꾸로 더해진 것이 뭔가 이런 것이니까 역확산은 빼는 거겠지. 이 정도로 우리말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내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이 모르는 말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틀리면 다른 애들 전부 다 틀린다고 봐야 돼. 물론 뭐 뒤에서 좋아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잘 찍어서 맞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이 항상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순확산 과정은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말들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씩 나오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딱 말한 거 그거잖아. 이런 것들을 추가해 들어가는 거, 이것이 순확산 과정,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노이즈 예측기라고 해서 요 말이네. 역시 또 짚어야 돼. 지금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같이 이걸 읽으면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 보면서 이렇게 짚어나가지 않고 쭉 읽으면 아는 것은 아니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여기서 이제 순학산 과정은 학습과 관련이 있군. 학습과 관련이 있군. 그래서 이제 첫 단계에서는 순학산 과정의 첫 단계겠지. 순학산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이제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번호를 딱 붙여보는 거예요. 첫 나왔으니까 다음 것도 나올 거 아니요. 근데 이걸 표시를 해놔야지 다음 것이 나올 때 다음 단계 2번 또 다음 단계 있을까? 첫 단계 다음에 다음 단계 했으니까 많으면 3번까지 가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끝날 것 같다. 만약에 3번 있으면 두 번째 단계 나올 것 같거든. 다음 단계니까 아마 두 번째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읽을 때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첫 단계, 다음 단계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요것과 저것을 생각하는 식으로 말할 테니까, 즉 내가 생각할 만한 방식으로 글 쓴 사람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걸 알면 되는 거니까.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에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짚어보는 거지.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 노이즈를 만들었다. 만든 후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어떻게 했냐면 이 노이즈를 여기다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 노이즈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넣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냥 툭툭툭툭 하겠지만 기계들은 컴퓨터에서 정말 기계가 뭔가 한다면 무엇을 여기에 넣으라고 넣을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디에 넣으라고 여기에 넣으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그러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확산 이미지.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 그래서 지금쯤 오면은 확산이란 말이 어떤 거냐면 계속 뭔가 더해지고 더해진 거 이거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중학생인 너한테는 이것이 금방은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 번 읽고 나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독해를 많이 해가지고 독해력이 뛰어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여러 번 읽고 이해하는 것을 나는 좀 덜 읽고 이해하는 것이고 빨리 이해하는 것이지. 그런 실력을 키우려면 천천히 여러 번 읽고 이해하는 것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미지 연산기가 이런 걸 하는구나. 이미지 연산기라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친절하게 하나씩 해주진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잘 알아보도록 뜻이 막 섞여서 문장이 되어 있어. 요런 글은 어렵게 쓰여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글만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도록 써놓은 글을 어렵다고 하진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글도 잘 써놓은 글을 가지고 시험에서 주로 나오고, 그리고 그런 글이 또 공부할 만한 글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써놓은 글은 암호문인데 그걸 보고 이해해봐라, 이거는 암호를 해독하라는 것인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글, 그걸 가지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그런데 이제 좀 친절하게 썼으면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탁탁탁
1번 이 말은 이런 뜻이고 저 말은 저런 뜻이고 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나가면서 뜻을 풀이해 놓은 것은 조금 어려운 글이에요. 어쨌든 이미지 연산기도 이해가 되었고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다음 단계에서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건 나도 방금 헷갈렸는데 뭐 어떤 점이 헷갈렸냐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고 방금 한 거잖아. 차이는 뭐다? 한자 짚어봐야 돼요. 차이는 뭐냐면 다음 단계부터 노이즈 생성기에서 앞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고 다음 단계에서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역시 만들어서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하는데 여기는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전 단계에서 이미지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져서 확산 이미지가 됐는데 확산 이미지 2단계는 여기다 이걸 더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다시 뭐 노란색 노이즈를 또 더한다거나 하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지. 충분히 반복하면 여러 번 계속 더해가지고 누군가가 원하는 만큼 됐으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 충분히는 그래서 네가 원하면 4번째, 5번째, 6번 하면 돼. 딱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자,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다르겠지? 뭐 아무렇게나 뭐 약간 좀 뭐랄까 흐리게나 뭐 또 뭐 이것도 흠집도 넣고 뭐 선도 넣고 동그라미도 넣고 어떤 데 완전히 이상하게 칠도 해놓고 뭐 이건 갑자기 지운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 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따라서가 나왔으면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바로 다음에 나와. 전체에서든지 부분에서든지 꼭 하고 싶은 말.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을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 문장이 기네. 어쨌든 따라서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는 나왔으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노이즈 예측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가? 앞에서는 노이즈 생성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노이즈 예측기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게 돼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뜻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래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파란 노이즈만 들어가 있는 거, 파란 노이즈하고 녹색 노이즈도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단계별로 다 다른 이미지, 확산 이미지를 차례차례로 순서대로 입력받아서 그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파란색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숫자들이 쭉 나오고 녹색은 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오고 녹색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보자. 노이즈 예측기는 확산 이미지를 받아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수치들로 표현하고 녹색은 뭐 아니면 파란색과 노란색은 녹색과 노란색은 해가지고 이 수치가 뭔데? 난 모르지. 너도 모르고. 어쨌든 수치래. 그렇구나. 수치, 컴퓨터가 하니까 수치로 하겠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수치들로 표현을 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그 다음에 어떤 노이즈가 들어올지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해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요 수치들. 요걸로 이제 다음에 들어올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데, 다음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데, 이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런 데서 이걸 노이즈 예측기가 한다며. 노이즈 예측기가.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 이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자, 다시 요 앞에 있는 내용, 이 뭐냐면 요 기억이 어려워요. 처음 보는 내용 기억이 어려워. 노이즈 예측기가 이게 딱딱 들어오면 단계별로 파란색은 숫자로 바꾸고 녹색도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 숫자들이 잠재 표현인데 잠재 표현으로 이 수치들이 잠재 표현이고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니까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지. 그 말이에요. 말만 바꿔가지고. 철수가 영희랑 친구다. 근데 영희를 그러면 우리는 여자 1번이라고 하자. 철수는 남자 1번이라고 하자. 철수가 영희의 친구라는 것은 남자 1번이 여자 1번의 친구라는 뜻이다. 뭐야, 말장난하는 거지. 그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어렵고, 잘 알고 보면 그런 식으로 쉬운 거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떠냐면, 말을 한자 짚었을 때,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고 해서 학습이 나왔네. 그 앞에 이 말이라고 하자, 영희를 여자 1번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장난식으로 새로운 말이 나왔지만, 여기서 학습은 완전히 또 새로운 말이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뭔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다시 말해요. 무엇이 어렵다? 앞에서 뭔가 쫙 말장난 같은 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을 읽었는데,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말이 저 말이구나. 남자 1번과 여자 1번이 여자친구다. 남자 1번이 뭐야? 아, 철수. 여자 1번이 뭐야? 영희. 아, 그래. 철수가 영희를 한다고 하면 되고, 왜 남자 1번이야? 이 말장난과 다를 바 없는 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기억하는 게 어려운 거야. 기억만 하면 어떠냐면, 그래서 기억이 안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요걸 다시 읽어보고 내가 한 것처럼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걸 요약을 해 놓는 거지. 기억을 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원본이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서 뭐 이런 노이즈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넣어서 노이즈가 좀 노이즈답게 뭐 이런 노이즈가 넣어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 이미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에도 또 노이즈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해가지고 출력된 확산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노이즈 이미지, 최종적인 노이즈 이미지. 그럼 확산 이미지하고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 확산 이미지하고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하고 같구나. 이거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양상별로 다른데,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주제에 수치들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숫자로 1, 2, 3, 4로 숫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몇 개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음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데, 노이즈를 예측한다. 노이즈 예측. 이것을 잠재 표현이라고 하고, 잠재 표현. 내 글씨는 나도 못 알아보니까 네가 좀 힘들 수도 있어. 이 전체를 학습이라고 한다. 여기 학습.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이라고 한다. 요걸 이제 그려놓고는 요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보면서.
다시 네가 이제 중학생인데 지금 우리가 읽는 그런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라서 너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내 기억을 보면은, 내 기억에 따르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걸로 보일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뭐 그 알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문제를 다 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거지. 그럼 영원히 안 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고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하고 해가지고 암암리에 결국엔 이걸 해요. 암암리에 결국엔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내가 그림으로 그린 것을 암산 비슷하게 머릿속에 애매하게 기억을 해서 이걸 해 나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틀리고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맞고 하면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만 나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이 되고. 요는 중학생 입장에서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으로 읽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전교 1등은커녕 반에 1등도 안 되겠다. 예. 근데 반에 1등이든 전교 1등이든 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걸 많이 해서 빨리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잘하는 애는 없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학교 가서 대학원을 가면은 결국엔 또 이걸 계속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습득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많은 것을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서 완전히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그림들을 이런 그림들을 네가 그려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연습은 곧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네가 메모를 해가지고 학습이 뭐다. 아, 이 글 전체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 그림을 네가 그리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꼭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하면 여기서 학습 나왔지. 노이즈 예측기가 이걸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 숫자로 딱 나온 것들을 가지고 다음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 이 숫자들을 딱 보니까 1, 2, 3, 4 해가지고 5가 나올 것 같네. 그럼 5가 노이즈 예측이 되는 거야. 이걸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학습이라고 한다. 뭐 요 내용에 따르면 이런 거지. 이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 학습 방법은 하면은 요걸 그림을 그려봤다라면 그리고 너와 함께 지금 내가 방금 해봤으니까 이제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노이즈 예측기는 학습하는 거지 딱 와닿는 거예요. 그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또 새로운 말이 나오는 거지. 기계 학습 중에서 지도 학습. 요것도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학습 방법이 있는데 학습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학습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학습인데 노이즈 예측기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다시 기계 학습. 사람이 하는 학습이 아니라 기계한테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이건 사람이겠죠. 기계 학습 중에서 다시 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이군. 이런 식으로. 이걸 많이 여러 번 해보면 여러 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 너댓 번 정도 해보면은 이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때야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 거야. 해당한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 약간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이 지도학습은 어떤 거냐 하면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서 학습 데이터가 쭉 있는데 이게 숫자들이겠지. 아까 이제 이 숫자들이
이 숫자들이 되겠네. 잠재 표현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은 다시 노이즈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니한테 말하는 걸 내가 왜 말하냐면 너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반,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반. 이 뭐 아무리 뭐 박사 과정을 나왔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이걸 귀찮고 힘들어도 그냥 남들보다 빨리 못해도 꾸역꾸역하고 못하는 사람은 힘드니까 안 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 잠재 표현 이자 수치에 정답이 주어져서 학습 데이터에 어떤 것은 정답이고 어떤 것은 오답이라고 해서 정답이 주어져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이 출력이 뭐냐면 잠재 표현에서 즉 데이터에서 다음 노이즈를 예측을 한다고 했거든. 1, 2, 3, 4 딱 되면 다음은 5번이겠구나. 근데 정답은 6번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답의 차이가 좀 적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뭐 3, 4, 7 돼 있으면 9번이다. 이렇게 가면은 정답의 차이가 커지는 거겠지. 어쨌든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요 내용은 굉장히 어렵겠는데, 왜냐면 요 정도까지 오면 왜 어렵냐면 기억해야 될 게 쌓이고 쌓여요. 한 번에서 쌓이고 한 1단계, 2단계 확산 모델은 해가지고 확산 모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 했냐면 따라서 나와서 노이즈 예측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뭐냐면 학습, 노이즈 예측기 학습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모르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문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돼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몇 가지 말은 들어봤을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했는데 짚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짚어보는 것이 여기서 한 단계, 다시 여기서 짚어보니까 두 단계 쌓이면은 세 단계쯤 가게 되고 지금 세 단계에 왔잖아. 이거 머리가 아프게 돼요. 누구나 아프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계속 같은 문장을 읽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은 시간을 충분히 써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생기지.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쓰다 보면 놀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성적이 많이 나온다?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성적이 많이 나오는 거지. 웬만하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면서도 이런 걸 쭉 읽어내는 애는 그런 애는 없다고 봐야 돼. 있으면은 뭐 걔는 또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 자,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자,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도록 학습시킨다. 자, 이제 다시 어떻게 학습시킨다?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만들어 넣어준 여기에서 만들어준 노이즈 값이 이제 잠재 표현으로 들어가서 노이즈를 예측해내는 과정인데 여기에 들어간 것이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노이즈가 예측된 노이즈가 있으면 다시 또 예측을 하게 되는데 또 정답이 들어오면 차이가 적으면은 적어지도록. 차이가 크면은 뭔가 다른 걸 고치겠지. 뭘 고치는지 나는 몰라요. 니도 모르지.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아직은.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시 이 대목은 또 중요한데 시간을 가지고 이 글을 천천히 읽고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게 오늘 열심히 읽고 내일 한번 읽어보고 일주일 후에 읽어보면 이 내용이 대충 감이 잡혀요. 어떤 식이 되냐면 노이즈라고 해서 뭔가 축축 숫자가 들어왔는데 이 숫자가
뭔가 다음이 예측을 할 텐데 이 예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답이다. 틀렸네 하면 이제 차이가 크네 하면 이제 고쳐서 다시 다음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맞았네. 이게 맞도록 만드는 것이 학습이다. 대충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몇 번 더 강조를 하게 되겠지만 이 잔소리 같을까 봐. 근데 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싫어서 오랫동안 저항을 했던 거야. 저항을 하면서도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꾸역꾸역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더라. 다른 애들도.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감정적으로 저항이 커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이제 요까지 충분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역확산 과정, 확산 과정이라는 게 노이즈가 더해진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의외로 쉽지? 역확산 과정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따라올지도 대충 예상이 돼요. 대충 예상이 안 돼? 노이즈를 점점 더해왔는데 노이즈를 이제 점점점 제거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앞에서 한번 했던 말이지만 또 나오는 것은 왜 나온다?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이 정도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지 자기가 정리될 만큼 지금 말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문장이 여기서 쉽게 읽어지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한번 나왔던 말이 또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한 번 지나간 말이고 지금 분량이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순확산, 역확산이 요 앞에 있는 거거든.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까먹게 되어 있는데 까먹으면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 문장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따져야만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기억이 되기 때문이지.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나왔던 이야기지. 노이즈 예측기가 그 역할을 한다.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되는데 노이즈 예측기.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니까 노이즈가 어떤 건지 예측해서 알아내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어적으로 보면은 별로 말은 복잡한데 그 말이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 노이즈 이미지나 확산 이미지가 같은 것이라고 여기서 썼었지. 짚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걸 짚어보니까 확산 이미지가 노이즈 이미지네.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려야지 그 다음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 잠재 표현도 다시 그림을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림을 그려놔야지 너도 이해가 되고 잠재 표현이 이거다. 잠재 표현 내가 이제 대충 그려서 빨리빨리 그렸지만 잘 그렸다면 이게 숫자들 넣어놓은 것들이 잠재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잠재 표현을 구하고 즉 숫자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숫자를 구했으니까 숫자로 이제 무슨 숫자에 해당되는 노이즈를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자, 왜 입력된이라고 나오냐 하면 요거는 이제 한번 한 박자 짚어야 돼. 역확산 과정은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노이즈를 좀 더 더해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게 순확산 과정, 역확산 과정이니까 자, 요 역확산 과정만 보면은 여기서 출발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원래 순확산 과정은 이것이 출발점이니까 이거를 입력하고 이 노이즈를 입력한 거야. 근데 역확산 과정은 여기서 출발점이니까 자, 이렇다고 해보자. 여기서 출발해보자. 하니까
이 노이즈가 많은 그림이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이즈의 값이 입력되고, 그럼 이거 여기에서 이걸 빼하면 요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 그래서 아까 요거 설명하다가 말했지,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노이즈를 빼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확산 이미지라는 것은 노이즈가 더해진 것도 확산 이미지, 원래 있던 것에서 출발하면 여기서 노이즈가 뺀 것도, 빼서 만들어진 것도 확산 이미지, 뭔가 변화가 된 결과물을 확산 이미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말을 짚어보니까 이 사람 말에는 그렇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확산 이미지의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확산이라고 하니까 뭔가 퍼졌다는 이야기고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노이즈가 많아진 것이 확산 이미지. 확산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원본 이미지로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 이 글에서는 역확산 과정을 다시 이제 노이즈가 많은 그림을 출발해서 출발점을 삼고 노이즈를 뺀 것이, 이것이 확산 이미지라고 말하는구나. 여기로 가기만 하면 확산, 요것도 확산. 이해가 됐죠?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변 번호를 붙이면,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에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 이미지를 이런 것도 학습시키고 뭐 저런 것도 학습시키고 또 뭐 약간 토끼도 학습시키고 했다.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 수치로 생각을 하면 뭐 어떤 숫자가 나오고 이것도 어떤 숫자가 나오고 이것도 어떤 숫자가 나왔으면 이게 이제 잠재 표현인데, 잠재 표현. 잠재 표현에 고유번호를 붙이면 이걸 1번이라고 하자, 이걸 2번이라고 하자, 이걸 3번이라고 하자.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원래 잠재 표현은 뭐냐면 노이즈만을 숫자로 만든 것이니까 잠재 표현에서 이것이 잠재 표현이라고 지금 써놓은 거지. 요거 기억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잠재 표현은 지금 이 그림처럼 이미지에 대해서 숫자로 바뀐 것은 잠재 표현이 아니고, 이미지에 대해서 노이즈들만 숫자로 바꾼 것이 잠재 표현이다. 그래서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고유 번호를 붙이면, 아마도 즉 노이즈마다 번호를 붙여 놓으면 역확산 과정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뭐 이렇게 건너뛰든지 이렇게 건너뛰든지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생성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닐까.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추측하는 거야. 추측하는 것은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뒤집어 말하면 쭉 읽고 뭔가 이해된 뜻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로 어렵다, 글을 읽기 어렵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다 나도 그랬지만 쭉 읽어보고 뜻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 예. 자,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예를 들면 이 노이즈하고 저 노이즈하고 더하면은 더한 새로운 노이즈가 생성이 되겠지. 그 노이즈가 잠재 표현이니까 잠재 표현의 수치들은 노이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잠재 표현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 그러니까 잠재 표현 수치들을 특성하면 다른 특성의 잠재 표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잠재 표현하고 노이즈하고 이름만 바꾼 같은 거라니까. 이해가 되지? 아까 말했듯이 철수를 남자 1번이라고 해놓자. 남자 1번에게 다른 번호를 주면 철수에게 다른 번호가 간다. 이런 말이라고.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는 노이즈가 들어간 것이 또 다른 효과를 줘가지고 원래 원본과는 다르다 이 말인데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 하니까 그 뜻이 강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 말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어떻다? 결국 그 말이 잘 이해해보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읽었던 글은 요 앞에 글 같은데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 뭐 개화와 이런 문장이잖아요. 이 내용은 읽으면은 그래 역사책에서도 봐서 대충 알아. 잘 읽어보면 이해를 하겠군. 이게 조금 애매하게 어려운 것이고 이런 글은 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글은 짚어내기만 하면 짚어가면서 하면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원래는 이런 것까지 할 게 아닌데 잘 이해했는지 혹시나 이제 그 읽고는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 왜냐면 원래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서 설명이 안 된 거는 나도 모르는 거지. 그 모르는 것을 내가 글을 읽고도 이해 못한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 윗글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윗글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이상한데 문제가 좀 이상하군. 확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확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우리가 이렇게 했지. 짚어보니까 뭔가 여러 번 짚어봐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확산 모델. 계속 노이즈가 더해졌을 때 확산 모델이 그 다음에 지도학습. 학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학습, 기계학습 중에서 지도학습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은 뭐냐면 순 확산 모델과 역 확산 모델이 있었네.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나? 살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순이 먼저 되고 역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서 노이즈의 종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이가 한 두 번 그리고 그림을 몇 개 그리다 보면 처음에 그리다 보면 이거하고 섞이도록 아무렇게나 그리게 돼 있어. 다시 새로운 내용까지 나오도록 그림을 한 두 번 그리게 되거든. 두 번, 세 번. 그럼 이거 당장 딱 알게 돼요. 그냥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런 노이즈 넣고 저런 노이즈 넣고 이런 노이즈 넣었다가 그럼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 이미지가 됐다가 확산 이미지가 즉 노이즈 이미지다. 뭐 기억나잖아. 이것이 순 확산 과정인데 다시 이것을 빼는 것이 역 확산 과정이고 이 노이즈들을 각 단계에서 넣은 노이즈들을 수치로 바꾼 것이 잠재 표현인데 이상의 걸 안 했단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노이즈가 직선이냐 패곡선이냐 이런 것들의 종류는 나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고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잠재 표현이 뭐다? 노이즈를 수치로 바꾼 거.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을 하고 그 잠재 표현들 수치로 바꿔놓고 여기서 다음에 오는 숫자가 뭘까? 1, 2, 3, 4면 5가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하면 제거를 하겠지. 그 다음에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확산 모델 구성 요소는 잠재 표현, 예측,
이미지, 원본 이미지, 노이즈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인데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이미지 예측 뭐예요. 그래서 3번이 딱 나오는 거지. 혼자서 봤을 때 3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방금 이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글을 읽었을 때 고등학생들이나 지금 네가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중학생이면 더욱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읽고 내가 뭘 이해를 해. 이런 질문이 나오다니 아무리 읽어도 반드시 틀릴 거야. 그게 아니고 문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것을 글자를 읽고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묻게 돼 있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그래서 다른 문제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뭐 알 수 있는 내용, 이거를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건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뭐 딱 뭔가 좀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령을 피우기 전에 이제 짚어가면서 읽어야 되고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로 한 것이 그거지. 원래는 속독을 공부해야 되나? 이 속독한다고 이거 알겠니?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분명히 이 문장을 이 지문을 읽고 학교에서 인공지능 안 배웠는데 하면 멘붕에 빠진단 말이야. 그 멘붕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짚어가면서 딱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는 연습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습성과 숙달의 문제다. 그래서 많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학생이니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도 혼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처럼 한번 해봐. 한 문장 읽고 이 말에서 결국 뭐가 뭐라는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 말 저 말이 어려우면 반드시 책을 탁 덮고 난 모르겠다. 그 아니고 이게 이거라고? 그럼 이게 이거라고? 이게 이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혼자서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되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한 달 동안 공부를 해봐도 돼. 그래서 네가 해야 되는 거는 한 달 동안 이 지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림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읽어보는 거야. 절악은 길이여라 그 끝에서 멈추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